중랑의 건강을 고민하고 중랑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랑구 의사회와 초록상상 등 시민단체가 함께 모인 중랑 건강 네트워크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방송 듣고 또 보실 우리 주민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범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내의원을 하고 있는 이상범 원장이라고 합니다. 신경과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면목역에서 미래신경과 원장으로 있는 오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우동에서 박철호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병원에서 원장 맡고 있는 김봉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먹골역에서 성모마음 정신과라고 개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색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이자 마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양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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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중랑구 건강수다회 작년에 2번 팟캐스트를 하고 이번에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우리 중랑 구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주제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무더위 그리고 피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여름에 흔한 질병들이나 또 여행이나 피서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여름철 건강 수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의견 여쭤보고 또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도 많이 해결하고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에 흔한 질병들 뭐가 있을지 제가 먼저 이상범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름 하면은 이제 뜨거운 태양, 아마 그 중에서도 자외선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지만 중랑구 의사 회원님들 중에 있는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자외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과 피부과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피부과적인 부분에서 여름철에는 피부 노출 증가,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의 증가로 인해 벌레에 물리고 햇볕에 의한 자극, 그 다음 일광 화상, 많은 땀이 배출되고 자극되기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의 증가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SPF 30 PA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충분하고 모자, 선글라스 착용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햇볕, 뜨거운 물체,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닿으면 화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물집이 만약에 생기지 않다면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만약에 물집이 잡히게 되면은 물집은 터트리면 안 되고 시원한 물, 얼음팩 등으로 열기를 충분히 빼주면서 증상을 완화하다가 그래도 또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자극되거나 땀이 막 이렇게 피부에 자꾸 노출이 돼 있으면 피부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꼭 런닝 셔츠를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렵다고 해서 피부를 긁다 보면은 또 상처가 생기게 돼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가렵다고 해서 꼭 긁지 마시고 차가운 물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 나고 가렵고 한 곳에 세균까지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누런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농가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꼭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면목역 근처에 있는 원피부과의 최준용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하면서 스스로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 뭐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심해지면 꼭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이 우리 동네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요. 예, 하시면은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네.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네. 역시 그 야외에서 접하는 강한 자외선, 뭐 눈의 피로 이런 것들은 눈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여름은 겨울에 비해 자외선 양이 2~3배 많아지게 되고 특히 백사장, 바닷가 이런 경우에는 더 이 자외선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각막염이 생겨서 눈시림, 눈물,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백내장, 황반송상, 광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을 보호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네. 특히 햇볕이 강한 오후 뭐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좀 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우리들 안과의 김병래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니 저도 여름에 야외에 나가면은 따가운 햇살 때문인지 눈이 너무 쉽게 피로해지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은 조금 선글라스를 쓰던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를 저는 네. 남자니까 네. 이제 이게 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SPF 네. 여기에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데 30 이상, 네. 그다음에 PA3 포지티브 이상인 것을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떤 그 기사에서 봤는데 울버린이라는 영화의 엑스맨인가요? 엑스맨에서 울버린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피부 암에 걸려서 코가 암에 걸려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신신당부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네.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거를 또 여쭤볼게요. 박철호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여름이면은 고온 다습해서 아주 꿉꿉하고 괴로운 날씨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균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또 전염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이시니까 박철호 건강동행센터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그 설사를 동반한 그런 위장염 증세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장염 증세는 대개 그 독소나 아니면 세균의 직접적인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구토, 발열, 복통을 동반하고 심하게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험한 그런 환자들 구성을 보면 뭐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어떤 뷔페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위장염 증세는 독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액이나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대개 하루 이틀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그 세균에 의한 직접적인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동네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제가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을 때 태국이 아주 심한 홍수가 나가지고 태국 방콕 시내가 다 잠겼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직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맛있게 그 유명한 바이옥스카이에서 시푸드 뷔페를 먹고 귀국을 했죠. 네.
그러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설사하고 죽을 것 같은가라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막 응급 해가지고 제 변 검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도 다 출근을 못하고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 특별히 주의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거 네. 언제나 답은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 냉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좀 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실내 온도차가 낮은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실내 온도차가 많이 커지면서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냉방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주의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냉방병은 이제 보통 우리 그 신체에서 우리 사람은 원래 그 체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덥거나 추운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체온을 반응을 해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냉방병은 찬 기온에 오래 머물 때 그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인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감기나 이런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제 근육통이나 권태감,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칭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게 좀 자세한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감기 증상을 주로 해서 몸이 나른하거나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는 뭐 손발이 붓거나 여러 가지 관절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하복부 통통 등 다른 어떤 위장 증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냉방병은 그 대부분 그 정상적인 그런 어떤 기온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냉방병 같은 경우는 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가 5, 6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 과하게 저 에어컨을 켜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냉방병이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과음이나 과로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실내 공기를 좀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신내 우리내과 곽현진 원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철호 원장님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뇌생설수술하는 느낌이. 네, 작년에 2번 녹음할 때는 이상범 원장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적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네, 제가 지금 앉아서 처음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말도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거 라디오로 잘안 들으시는 되고. 분들은 목소리만 좋은 걸로 생각하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도 꽤 잘생기셨고 네, 깜짝 놀라실 오해 겁니다. 네, 팟캐스트 들으시고 일주일에 올라올 유튜브 영상을 모두 기다리지 않을까. 네. 네. 한번 우리 박철호 원장님의 멋있는 외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동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워터파크에 다녀와서 결막염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뭐 워터파크를 다녀와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름에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전염성 안과 질환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여름 하면은 전염성 질환,
특히 이제 안과 질환이죠. 예전에 아폴로 눈병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의 충혈, 눈곱, 이물감, 가려움증, 그리고 때로는 인후통, 고열까지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7일에서 10일 정도가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셔야 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를 지나도 2주에서 3, 4주까지도 전염력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손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손, 그다음에 주변 집기, 위생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시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만지지 말고 수건과 같은 개인 용품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역시 그 김병래 원장님, 우리들 안과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여름이면은 조금 더 걱정이 더 많은데, 제 친구들도 아이가 수족구라는 그 병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이제 출근은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맡기나 해서 동동거리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수족구와 같은 전염성 질환, 아이들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이들 또한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수족구병이 상당히 흔하다고 하는데, 이건 장 바이러스인 콕사키 바이러스가 이제 발열, 입안 궤양,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입안의 궤양이 혀, 목구멍, 점막, 입천장, 잇몸, 입술 안쪽 등에 이제 나타나면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가 먹기가 힘들어지고 탈진하게 되고요. 손발에도 발진이 나타나는데 발에 좀 더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과 유무 없이 호흡기로도, 그다음에 분변으로도 이게 바이러스가 분비돼서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은 초기 일주일 정도는 격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대증적인 치료로 잘 회복된다고 하니까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정 안 되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은 김효종 소아과 김효종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신경과 전문이라서 그런 건지 참 어지러움증 환자와 두통 환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 고온에 따라서 뇌신경계의 피로가 유발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열대야 시작되고 더위 시작되면 잠을 못 자서 더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두통,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노약자, 노인 어른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금 모인 회원들 중에 팟캐스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정국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셨는데 10회 이상 방송해본 분은 이정국 원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예, 말씀드려도 아무도 안 듣는 팟캐스트 방송을 한 10년 동안 없이 네. 전문가 소리를 듣게 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럼 이번 기회로 이제 전문가로 거듭나실 기회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은 휴가와 여행의 계절인데요. 그래서 조금 피서지에서 인파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더운 도시를 떠나서 피서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모처럼만의 휴가를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사불성이 되어서 어디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못 먹는 술을 마시고 권하고 하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올바른 휴가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자리에 오성훈 원장님이 안 오셔서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정국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그 오성훈 원장님이 안 오셔서 안타깝다는 네. 거는 술과 관련된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 답변을 같이 듣고 싶은데. 안 계시면 좀 씹히는 한국 문화가 그 뭐 올바른 휴가 문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주제가 광범위하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 때 쉴 건가 놀 건가. 아, 네. 네네. 그래서 쉴 거라고 계획을 했으면 정말 잘 쉬는 스케줄을 잘 잡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논 다음에 사실 더 피곤하잖아요. 네. 뭐 술도 드셔야 되고 뭐 밤새서 막 놀아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 돌아오기 전에 약간 회복할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바로 복귀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가에 어떤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건강도 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먼저 확실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놀 거면 논 다음에 체력 회복할 시간도 좀 미리 계획을 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예.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한 거는 이제 그런 휴가 문화 중에서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또 뭐 음주 문화가 좀 심해지다 보면 술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는 얘기로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술 문화가 조금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되게 놀랜다고 하거든요. 일단 굉장히 많이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막 권하고 네. 그 다음에 되게 빨리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술을 되게 쉽게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신기해 보이나 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꽤 막 술 많이 마시는 무슨 뭐 저기 뭐 동구권 서구권 이런 쪽의 사람들이 와서 봐도 얘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퍼먹냐 뭐 이런. 예. 거기다가 또 뭐 한 가지만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폭탄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하여튼 이제 그런 술 문화가 너무 좀 세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사실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술이 사실은 각자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장비 같은 사람은 진짜 마를 술을 마셔도 뭐 끄떡없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음식들이야 뭐 드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사실 크게 무리는 안 되는데 네. 이게 술은 각자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권했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또 우리 문화가 뭐 윗사람이 왔는데 술을 안 권하면 되게 이제 무례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앞자리에 앉은 사람 잔이 비었는데 그 안 따라주면 또 무례한 문화가 맞아요. 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권하는 문화부터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그냥 따라 먹고 이렇게 알아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특히 뭐 원샷 해가지고 머리에다 털기 뭐 이런 거는 진짜 지향해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빨리빨리 마시는 문화가 이제 한국이 우리가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지만 네. 빨리빨리의 부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또 술 문화인 것도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이게 술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일정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빨리 올라가는 거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하고 그 사람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면 좀 나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천천히 마시다 보면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생기고요. 그래서 천천히 마시고 네. 권하지 않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실 때 가급적이면 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반주 같은 거잖아요. 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술 마실 때. 근데 술이 막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술만 마시지 말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얘기하고 놀자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막 술 먹고 죽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걸 명심하고서 그 진짜 사이드로 마시고 네. 그다음에 술 드실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네. 안주 뭐 물 이런 거 같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걱정되는 이제 술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요즘에 막 그 사람들이 다 핵가족화되고 따로따로 되고 뭐 SNS 이런 거 발달하면서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문화들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 혼술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혼자서 뭐 이렇게 무슨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놓고서 이게 깨작깨작 뭐.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거는 되게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모여서 먹는다 그러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여서 술 마시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마시기 힘든데 혼자 술 마시면 매일매일 마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 그러네. 보면은 그거는 진짜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어쩌다 한번 뭐 여자친구한테 체이고 무슨 뭐 남자친구한테 체이고 뭐 그럴 때 이벤트 있는 날 혼자서 술 마시는 거 정도야 봐줄 수 있는데 네. 이게 혼자서 술 마시는 게 좀 습관화된다. 소량이라도.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또 혼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밤잠이 이제 안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좀 온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술 마실 때는 잠을 좀 도와주는 효과도 있긴 있는데 결국은 잠의 질이나 이런 거는 방해를 하고 그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술하는 문화는 상당히 위험한 문화고 내가 혼술을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약간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다가 필름 끊기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브레인이 이제 일반 브레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꽤 높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이제 엄밀한 의미는 알코올 의존인데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필름 끊기는 일이 좀 반복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위험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술 먹고 좀 깽판 부리는 분들 이분들도 사실은 좀 취약한 데예요. 네. 네. 아무나 사실 깽판 부리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술 마시면 조금 깽판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력을 보면 저희 아버지도 좀 그랬고 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술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체질이랄까 뭐 민감성이랄까 내가 어느 정도 술 마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술 마시면 내가 적당한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네. 되고 네. 그 스피드에 맞추어서 아니면 그 체질에 맞춰서 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뭐 강요하는 문화, 빨리빨리 먹는 문화, 뭐 군기 잡아가지고 먹는 문화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상당히 폭력적인 거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데 네. 술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유, 같고 이정구 원장님 그 전문가 맞네요. 말씀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여러 부분에서 민주화돼야 되지만 네. 술 문화에 있어서도 민주화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를 많이 주장하는 그쪽 세력에서 가장 이렇게 좀 폭압적인 문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술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하여튼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회식에 갔는데 양 선생 마셔. 한번 해야지. 전 잘 못 마십니다. 아, 아니야, 마셔. 한번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한 번 토해야지. 그래서 내가 토해야 이 몸이 끝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을 삐질 흘렸던 적이 예, 있는데요. 우리 양조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네. 김봉구 원장님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걸 봐서 아니, 범인이 누군지 대충 각이 나오는 것 제 생각에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잘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서 저희 이제 여름철 휴가지 뭐 이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관련한 노래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이상범 원장님께서 우리의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저희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어떻게 좀 절제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모임 문화가 또 그렇게 좀 술을 좀 덜 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이제 사실 어떤 술자리가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참 그게 술이 그렇게 쉽게 줄여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술을 되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제가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술을 사려고 했더니 꼭 그 살 때마다 이 주민등록증 뭐 아이디 카드 이런 거 꼭 네.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 살 수 있는 시간이 또 제한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을 시키는 게 좀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술하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높은 자살률이 있는데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그 높은 자살률로 이렇게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다른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밤이 긴 그 북유럽 핀란드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술 판매를 좀 제한을 했던 부분도 꽤 유효한 어떤 방법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술을 이렇게 조금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사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찬성하는데 다수의 그렇죠. 예. 저도 찬성입니다. 예. 아, 그, 예.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오성훈 이거- 원장님이 예. 아마 반대하죠. 근데 이제 술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게 또 뭐 식당 자영업자들 얼마나 그래도 술이라도 팔아야지 이게 네.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한 문제가 사실 네.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네. 우리 이상범 원장님을 그러면 다음엔 국회로. 저도 아니요. 하나 네네. 아까 이제 감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손 씻기잖아요. 네. 근데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씻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네. 깨끗하게 씻는 게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그건 아마 외과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외과에서 씻는 법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그게 사실 예. 병원에서 근무자들 대상으로 손 씻기 훈련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뭐 메르스 이런 거 겹치면서 이제 손 씻기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제 손에다가 이제 그 염색약을 묻히고 그거를 이제 닦고 나서 이제 그 형광등 같은 데 비춰보면은 열심히 닦아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5분 이상 철저히 닦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접촉하고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죠. 예. 네. 자주 잘 씻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자주 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손톱 밑이나 엄지 손가락 이런 쪽은 씻는 거에 소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장미 축제 나가서 그거 홍보할 때 주의사항 질문에 뽑힌 분들은 이 건강한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어머나 하시면서 네, 잘 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하고 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깨끗하게 씻으셔야 감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네. 가지 붙이면은요, 그 양치질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질 하는 시간이 30초를 못 넘깁니다. 그 양치질을 한 3분 이상 할 수 있는 그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한 번쯤은 시간을 재보면서 한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네.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들 교육할 때는 3분짜리 모래시계를 놓고 양치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3분 동안 모래가 하염없이 내려가는데도 계속 양치가 안 끝나고 하니까 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방송이 조금 이렇게 이어지면서
애드립도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휴가를 떠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 휴가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주의하는 게 좋을지 제가 오동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휴가 하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장거리가 이제 하면은 멀미를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차멀미도 있고 배멀미도 있고 비행기는 뭐 그렇게 멀미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멀미에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뭐 일부 그 약 선전 광고 보면은 뭐 이렇게 귀에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또 부작용이 있어서 좀 약간 혼미해지거나 그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특히 노약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이게 그 시야를 좀 멀리 있는 거를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어지러움증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밖을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물체를 쳐다보고 아니면 맨 앞에 앉는다거나 아니면 창가 쪽에서 이 멀리 있는 걸 자꾸 경치 구경을 하면은 그 어지러움증이 좀 억제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좀 쐬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좀 환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장애가 같이 이제 따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과도한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여행 전에 드시지 말고 좀 충분히 가벼운 음식으로 드시고 여행을 떠나시면은 이렇게 멀미로 인한 고통이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멀미는 없는데 배 타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장거리 가다 보면 이 차 안에서 에어컨 막 선풍기 이런 거 다 많이 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 눈이 그러지 않아도 그 눈이 부신데 이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시간 할 적에는 냉방 바람을 얼굴에다 직접 닿지 않도록 하도록 하시고요. 좀 이 눈을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중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물놀이가 하게 되면은 물이 이제 눈에도 들어가지만 귀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귀 안이 이제 먹먹해지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후비게 된단 말이에요. 귀 속을 면봉으로 닦지 말고 입구에만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귀 안에 그 귀지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꽉 차가지고 네. 답답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귓구멍을 파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유니온 이비인후과 문병권 원장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 야외 활동할 적에 자꾸 이게 벌레가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그 벌레로 인한 그 전염병이 또 많고 하니까 풀이 우거진데 특히 이제 반팔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조심하시고요. 옷을 바닥에다가 함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옷을 타고 또 이제 벌레가 기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노상 방뇨 이렇게 하시다가 이 엉덩이가 이 풀에 이렇게 또 네. 닿게 되면은 벌레가 또 엉덩이를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름철 주의사항 물놀이 하고 조심해야 될 것, 뭐 여기 뭐 멀미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여러 가지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렇게 뭐 상처가 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야외 활동하면서 뭐 뱀에 물린다던가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주의하면 될지. 우리 김봉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처가 나거든요. 근데 저부터라도 여행 갈 때 그 구급약, 상비약은 잘 안 챙기게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낯선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나니까 간단한 소독약이나 꺼제 반창고를 가져가면 네. 간단하게 이제 거기 소독을 해주면 통증도 덜하고 2차 감염도 예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챙겨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접하게 되는 그런 손상들이 있죠. 그 이제 벌에 쏘이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침을 빼주는 게 좋은데 침이 안 배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억지로 빼기보다는 이런 이제 카드 같은 걸로 주변 피부를 눌러서 침을 좀 빼주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에 물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광견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광견병은 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야생동물, 너구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제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 이런 쪽에 이제 야생동물에 이제 물렸을 때 발생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갈 때 야생동물이 물리지 않게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만약에 개라든지 야생동물한테 이제 물리면 그 부위를 이제 물로 잘 씻어주고 상처를 하고 상처를 이제 소독한 다음에 빠른 시간에 이제 병원을 찾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가끔 뱀에 물리죠. 뱀에 물리면 일단 뱀에는 그 독소가 이제 퍼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제 뱀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독이 있는 뱀이 상당히 이제 몸이 붓는다든지 팔다리가 붓는다든지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렸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심장 위쪽으로 한 10cm 상방으로 고무줄이나 혁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적당히 눌러서 독이 이제 퍼지지 않게 하고 이것도 이제 그 약간 눌러 짜서 이제 피를 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씻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이거 독을 빨아낸다고 막 입으로 뭐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뭐 충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독이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 응급처치를 취해서 필요하면 이제 뭐 119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119를 부른 다음에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빠는 거는 하지 마시고 네. 좀 위험할 이게 수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는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양주희 선생님이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네. 뱀에 물렸는데 남자친구가 이게 뭐 빨아주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 별로 나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 질병들이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여름의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문항별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동호 원장님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자, 물 많이 마시기이죠. 여름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가장 우리 몸에 땀을 보충하면서 몸을 냉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물을 마시느냐, 찬물을 많이 마시느냐에 딸려 있는데 소화 기능이 튼튼하시면은 찬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소화 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마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물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식혀주는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되는데요. 예, 아까 손 씻는 거는 위생뿐만 아니라 이 열을 내려주는데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 물이 충분치가 않더라도 자꾸 이렇게 손을 씻어주고 세수를 한다거나 세족을 하거나 예전에는 이 등물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네. 우물가에 앉아서 등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샤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 자주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그 물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여름은 이 더운 만큼 물이 많이 필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김봉구 원장님이 또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손수건을 이제 휴대해서 땀을 자주 닦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땀으로 이제 젖은 상태에서 찬바람 쏘이면 감기 걸리기 쉽고 하니까 또 이제 물수건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손수건을 휴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때 바람은 이제 간접적으로 쐬시고 장기간 노출하면 이제 냉방병에 이제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장기간의 노출을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나 시래기 관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철호 원장님. 네, 아무래도 너무 더울 때는 좀 서늘한 곳에서 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야외에 나가실 때는 그 양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선글라스나 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그 적절한 염분과 수분이 많이 든 그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범 원장님도. 네, 운동은 새벽이나 일몰 후에 좀 시원한 시간을 택해서요. 평소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로 해야지 그 더위나 이 탈수에 조금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화가 나는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좋지가 않으니까 네. 좀 어떻게든 스트레스 안 받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 동산, 분수, 강변, 호수 여기 우리 중랑구에는 이런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들이 많으니까요. 잘 이용을 하셔서 또 이런 자연 환경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9가지인데요.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넘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다 잘 하셨는데 우리 청취하고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만큼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선생님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여름철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활동을 위해서 행사장 준비를 해주신 건강동행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진짜 네 아주 급박한 요청에도 너무너무 마다함 없이 언제나처럼 별명 그대로 와주시는 황 반장님 또 우리 바름님 네 마을미디어번 식구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신 여러분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또 답변을 주신 의사회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건강하자고 수고했다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